자, 해보겠습니다. 한번 시간 잡고 풀어보니까 어떻습니까? 28번하고 30번 풀 수 있었을란가? 모르겠네요. 일단은 선생님은 27, 28, 29, 30번만 해설하겠습니다. 다른 건 쉽잖아, 그죠? 쉬우니까 잘했을 거라고 믿을 것이고요. 27번도 사실 안 해도 되죠? 그래도 우리 예의상 네 문제는 풀어줘야 되니까, 그죠? 네. 자, 보겠습니다. 6개의 수를 원순열로 배열하는 거잖아요. 이 문제가. 일단 이웃한 두 개의 수의 합이 11이 돼서는 안 돼요. 11이 돼선 안 된대요. 근데 우리가 지금 1부터 6까지의 자연수에서 11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상황이. 그러면 우리 11이 되는 건 5하고 6, 요 조합이 이웃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5와 6을 이웃해서는 안 되는 거다. 그 경우수를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전체의 경우의 수에서 얘네 둘이 이웃한 경우를 빼주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전체 경우는 6개의 수, 1부터 6까지 6개의 수를 원순율로 하는 건 전체의 경우는 5팩이죠? 5팩. 5팩 한 다음에, 그 다음에 5와 6이 이웃한 놈들 그거를 전체에서 빼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이웃하려면 일단 하나 취급해 주는 거야. 하나 취급하고 일단 원순열로 배열해. 그러면 우리는 5개의 수를 원순열로 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4팩에다가 그 다음에 5와 6이 자리가 바뀌는 경우 곱하기 2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120에서 48 빼는 거죠? 72겠네요. 1번. 자, 그 다음에 28번 보겠습니다. 28번. 지금 이거 다 만들어 놨어. 28번. 여기 있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이거 우리 수능 특강에서 조건부 확률에 레벨 3 문제인가? 2 문제에 똑같은 게 있었어요. 그게 더 어려웠어. 왜냐하면 그 동전이 그때 6개였나 그랬거든요. 6개를 앞, 뒤, 앞,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쭈르르륵 우리 열심히 셌던 거 기억나죠? 예. 그거를 이게 익숙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면요, 그 문제 안 푼 거거든요. 그 문제 다시 한 번 더 풀고 오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8번 앞, 뒤 이렇게 동전이 있는데 4개를 뒤집어서 4개 중에 이제 한 번 시행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뒤집는 거잖아요. 근데 그 경우에서 지금 분모에 들어가야 되는 게 모두 같은 면이 보이도록 놓여 있을 때 이 앞면이 되는 경우, 그 경우가 지금 분자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확률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일단은요, 쌤 요거 동전에 요거 이름 좀 붙이겠습니다. A, B, C, D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 4개 동전 뒤집는데 5번을 시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모두 같은 면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보자. 일단은 얘 한 번 뒤집으면 뒷면이 되죠. 근데 우리 2번 뒤집으면 다시 앞면이 되는 거고, 3번 뒤집으면 뒷면 되고, 4번 뒤집으면 앞면으로 돼.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앞면이 되려면 얘네들은 A, B, C 이 동전은 짝수번이 뒤집혀야 되고요. 그 다음 얘는 홀수번 뒤집혀야 됩니다. 그것부터 일단 딱 잡고 생각해야 돼요. 자, 그래서 모두 앞면이 되는 경우 먼저 생각을 해보자. 모두 앞면이 되는 경우는 여기 얘네들은 짝수번이 나와야 되고요. 짝수 또는 빵번 그냥 뒤집으면 되는 거죠. 짝수 혹은 빵번 뒤집으면 되고, 얘는 뭐야? 홀수번 뒤집혀야 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거 좀 크게 적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공간이 벌써 불안하네요. 그냥 하자잉. 그 다음에 우리 모두 뒷면이 되는 경우는 이걸 얘가 뒤집혀야 되겠죠.
여기 이 빨간색으로 적는 건 모두 뒷면이 되는 경우 생각하는 거야. 얘네들이 홀수가 다 뒤집혀야 되고, 홀수번 뒤집혀야 되고, 얘는 짝수 또는 빵번 뒤집혀야 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좋아요. 그럼 일단 우리 첫 번째 앞면이 되는 경우, 모두 다 앞면이 되는 경우의 수를 다 세겠습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 모두 앞면이 되는 경우, 우리 5번 뒤집는 거잖아요. 그 5번 뒤집는데 여기에서 짝수번 뒤집혀야 되고, 여기는 홀수번 뒤집혀야 되는 거잖아. 짝수 또는 빵번. 오케이? 그 경우를 일일이 다 세자. 봐봐요. 그냥 우리 이 앞면이 되는 놈들 중에 4번 뒤집히고, 그리고 얘 한 번 뒤집혀도 다 앞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순서상으로 A, B, C, D라고 나타낼게요. 4, 0, 0, 1 이렇게 뒤집혀도 모두 다 앞면이 되는 거죠. 앞면 4번 뒤집혀서 앞면으로 돌아오고, 앞면 뒷면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이것 또한 0, 4, 0, 1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0, 0, 4, 1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겠죠. 오케이? 이 세 가지 경우는 우리 다 똑같은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짝수 빵번 홀수 이렇게 짝수 빵번 하나 이런 식으로. 그러면 2201 2021 0221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가 있겠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지금 우리는 이 홀수가 1인 경우로 쫙 셌잖아요. 그 다음엔 이제 홀수가 3인 경우 한번 생각을 해보자. 3인 경우 3 하면은 우리는 이제 2번만 뒤집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200 020 002 이렇게밖에 없겠네요. 뭔 말인지 알겠어? 이 맨 아래가 보일란가? 잠깐만요. 보이네. 그 다음에 홀수번 뒤집히는 게 5번 싹 다 뒤집혀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0, 0, 0, 5 이렇게 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게 뭔 말인지 알아듣겠죠? 4번 뒤집고 1번 뒤집는 거야. 동전 하나를 4번 싹 다 4번 다 뒤집고 한 번만 이거 뒤집는다 라는 걸 이렇게 2번, 2번, 1번, 얘는 2번, 3번 이렇게 뒤집힌다는 걸 이렇게 표시해 놨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4개의 동전을 5번 시행하는 거잖아. 5번 시행하는 거야. 결국은 그 시행하는 게 그 순서가 정해졌다는 거야. 우리 처음에 홀수 먼저 뒤집을 수 있고, 처음에 A를 먼저 뒤집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첫 번째 경우를 예를 들겠습니다. 첫 번째, 요 놈. 그러면 우리 A 뒤집고, 세 번째 시행에서 A 뒤집고, 네 번째 경우에서 A 뒤집고, 그 다음에 D를 뒤집는 경우가 이렇게 있겠죠. 이해됩니까? 이거 순서가 섞여도 상관없는 거죠. 섞여야 이제 경우가 모두 다른 거잖아요. 말이 제대로 안 나오네요. 이 5번의 시행이 같은 수를 포함한 순열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거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게 A 4번, D 4번이 막 섞여도 된다는 거야. 그럼 섞어버리면 5가지의 경우겠죠. 마찬가지로 얘도 5개, 얘도 5개, 얘도 5개가 되는 거야. 그러면 5 해가지고 일단 4001 이 과정에서 15번의 경우가 나온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요. 얘도 한번 생각해보자. 얘는 A, B, D 이렇게 뒤집히는 거잖아. 얘 또 이제 같은 수를 포함한 순열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거 뭐예요? 5팩에다가 2팩, 2팩 나눠주는 거지. 이렇게 5팩에다가 2팩, 2팩 나눠주니까 120에다가 4로 나눠주니까 30이다. 근데 30이 30까지니까 총 120가지겠구나 라는 게 나오는 거죠. 뭔 소리야? 세 가지 경우니까 90가지죠. 90가지다 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요거 세 가지 말한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는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 A, D인 거잖아. 이렇게 시행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5팩에서 2팩, 3팩을 나눠주면 되죠. 그거 OC2라고도 할 수 있잖아. 우리 OC2라고 간단하게 씁시다. 절대 이 분수를 쓰기 귀찮아서가 아니에요. 알겠죠? OC2는 10이죠. 10이 지금 세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럼 30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 마지막 0005 이거는 그냥 홀수만 계속 뒤집는 거니까 단 한 가지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한 가지다 해서 일단은 모두 앞면이 나오는 경우는 이렇게 136가지가 나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136가지고요. 공간이 애매하지만 나 요 좁은 공간에다가 모두 뒷면이 나오는 경우 할게요. 자, 한번 해보자. 모두 뒷면이 나오는 경우. 오케이. 얘는 이 첫 번째 경우보다 쉬워요. 왜냐하면 앞 동전 A, B, C가 홀수번이 적어도 나와야 되거든. 적어도 1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뒷면을 기준으로 뒷면이 짝수가 아닌 빵번 나왔을 때 홀수 조합을 한번 해봅시다. 이거야. 1, 1, 3, 0 이렇게 되겠죠. 1130도 있고 그러면 1310, 1310, 그 다음 3110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죠. 경우가.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짝수번 나오는 경우, 동전 D가 짝수번 뒤집는 경우 하면은 얘는 1112밖에 없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 또 얘 한번 생각해보자. 같은 수를 포함한 순열로. 그러면 우리는 5팩에서 3팩으로 나눠주면 되죠? C가 3번 계속 뒤집는 거니까. 자, 5팩에서 3팩 나눠준다. 120에서 6을 나눠주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20이고, 여기 20이니까, 얘 60까지구나.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방금 원장님 지나가서, 얽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1112라고 하면요. 이거는 요거 D가 두 번 나오는 거잖아. 같은 수를 포함한 순열처럼 5팩에서 2팩으로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얘 60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60, 60. 그러면 우리는 136 더하기 120분의 136이다 라고 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차근차근히 내신에서 이렇게 하면은 조금 오래 걸리겠죠. 근데 우리는 모의고사니까 이렇게 풀면은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차근차근히 세 가지고 하면은 이거 더해서 약분하기보다는 한꺼번에 지금 내 끝자리 두 자릿수를 보면은 4의 배수거든요. 그럼 4로 나눠진다는 뜻이잖아요. 4로 나눠가지고 열심히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알아서 하세요. 자, 32분의 17 4로 이렇게 찍찍찍 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17 30, 17 이렇게 되겠네요. 15. 알겠습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29번. 이게 몇 번이야,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1번. 요거 1번이에요. 좋았어. 자, 29번 보겠습니다. 재밌는 얘기가 안 떠오르네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40개의 공이 있는데 문제에서 흰 공하고 검은 공의 개수가 안 나와요. 흰 공이랑 검은 공 개수가 안 나와서 우리는 미지수로 잡아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게 뭐 흰 공 뭐식이 안 나오네? 그냥 흰 공을 X개라고 둡시다. 그럼 검은 공은 40개에서 X개를 제외한 개수가 되니까 40 빼기 X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 두 개를 동시에 꺼내는데 흰색 공을 두 개를 다 꺼낼 확률이 P고 하나하나 꺼낼 확률이 Q, 검은 공 다 꺼낼 확률이 R이라고 돼 있는 거야. 근데 얘네 둘이 같대요. 얘네 둘의 확률이 똑같대. 그럼 이거 등식 세워가지고 X의 값을 구해주면 될 것 같아요. 방정식 세워서 풀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흰 공 두 개 꺼낼 확률. 흰 공 두 개 꺼낼 확률이라는 건, 자, 40C 2분의 40C 2분의 XC2 이렇게 되겠네요. 40C 2분의 XC2. 그 다음에 얘랑 똑같은 게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꺼낼 확률이잖아. 일단 분모는 똑같겠네. 어차피 두 개 뽑는 거니까 40C 2분의 그냥 X 중에 하나 뽑고 40 빼기 X 중에 하나 뽑는 경우니까 이렇게 식을 세우겠습니다. 그럼 분모는 우리가 약분할 수 있겠네. 약분하고 우리가 계산을 해볼게요. XC2라는 건 X 곱하기 X 빼기 1 나누기 2 곱하기 이거는 X 곱하기 40 빼기 X랑 똑같다 라는 거네. 요거 2차 방정식 풀이네요. 2차 방정식 풀이. 오케이. 암산을 통해 3x제곱 마이너스 81x는 0 이렇게 되겠다. 약분을 할 수 있죠. 약분해가지고 x 곱하기 x 빼기 27은 0이다 라 하면은 흰공은 빵개는 아니잖아요. 빵개는 아니야. 왜냐하면 저 P의 확률이 0보다는 크대요. 얘가 흰공 두 개 꺼낼 확률이 빵프롤은 아니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27개가 맞죠. 흰색 공은. 얘가 27개구나. 라고 하면 검은 공 13개가 되겠네요. 이해되십니까? 좋아요. 그래서 끝났네요. R 구하래, R 구하려면 우리 검은 공 두 개 꺼낼 확률이래. 40C 2분의 R이 13개니까 13C2라고 해주면 되겠죠. 암산을 통해서 10분의 1이 나와. 10분의 1 나오는데 이거 가지고 60을 곱하라네. 정답은 6이겠네요. 6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자, 대망의 30번 하겠습니다. 30번. 이게 28번이 좀 더 어려웠던 것 같은데 우리 수능 특강 3단계를 풀었기 때문에 28번이 쉬운 거거든요. 오히려 우리 학원 학생들은 3단계를 풀어서 28번이 쉬운 거고 이때 봤던 수험생들은 아마 30번보다는 28번이 좀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우리는 가장 어려운 건 30번이겠죠. 아닌가? 이것도 쉬운가? 에이, 쉽겠죠. 우리 반은. 화이팅! 자, 그래서 30번 보겠습니다. 오케이. 일단은 잘 읽어봐야 돼. 문제를 진짜 열심히 읽어야 돼요. 확통은 계산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조금 시간을 두고 그래도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한 5번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원소가 이거 있어. 5개야. x에서 x로의 함수 fx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찾아보자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가조건을 보니까 모든 원소 x가 이 상황을 지켜준대요. 이 상황이래요. 모든 조건, 모든 원소가. 이게 뭔 뜻이냐면 x가 그놈의 함수값의 합이 원소 요 5개에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 본인과 그놈의 함수값, 자기 자신의 함수값의 합이 저 원소 안에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이 x는 저 원소에도 포함이 돼 있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본인과 그의 함수값의 합인 것이다 라는 거야. 살짝 어렵죠. 이거 그래서 좀 따져봐야 돼요. 자, 4번 나 봅시다. 나에는 원소가 하나 x의 값이 2가 없거든. 근데
그 2가 없는 놈이 요런 상황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자, 이거 우리 어젠가 쌤 학원 학생 친구들은 요거 상황 어제도 나왔었죠? 이게 뭡니까? 중복을 허용하지만 감소함수라는 거죠. 감소함수. 어제 이거 보고 쌤이 증가함수라고 해서 절었잖아요. 그죠? 감소함수죠. 단조 감소함수라는 게 정확하긴 한데 아무튼 감소함수잖아. 중복을 허용한. 좋습니다. 지금 이 상황인데요. 가족권을 조금 해석을 해봅시다. 가족권. 즉 x에서 x로의 함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 되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안 되는 놈들은 자 마이너스 2가 f-2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2라는 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죠. 얘네 둘의 합이. 근데 걔는 여기 안에 포함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땡인 거야. 이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가는 거.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빼기 1 하라는 거잖아요. 땡이죠? 저 안에 포함이 안 돼 있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 요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이 못 가는 놈들이 생겨요. 가면 안 되는 숫자들이 생겨. 그거를 우리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알겠죠? 어떤 색으로 할까? 요거 일단 지울게요. 지우고 조그만하게 여기에다 쓸게요. 저기에 어차피 이건 다시 지울 거니까 0, 1, 2 마 2, 마 1, 0, 1, 2인데 자 우리 마이너스 2가 갈 수 없는 곳을 생각해 봅시다. 마이너스 2가 쏘면 안 되는 곳. 이렇게 쓰자. f 마이너스 2가 함수값이 되면 안 되는 곳을 하나 찾는 거예요. 아까 마이너스 2 찾아줬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 빼기 1 원수 포함 안 되잖아. 마이너스 1도 안 된다는 겨.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f 마이너스 1 안 되는 곳 찾아보자. 뭔가 재밌지 않냐? 아닌가?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로 가는 건 되는 겨. 재밌죠? 아닌가?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F0은 0은 다 돼. 이렇게 가도 이렇게 가도 아무튼 간에 0 더하기 머시기는 원소에 무조건 포함될 거니까 F0은 다 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F1은 못 가는 곳이 생기죠. 얘 못 가요. F1 이렇게 가봐. 1 더하기 2야. 3이 돼버려가지고 원소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2가 안 되겠구나. 잠깐만, 나 왜 마이너스 1이라 돼 있어? 마이너스 1은 되잖아. 안 되는 거 찾으라는 건데.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2라 적어야지. 뭐 하는 짓입니까? 다 김다나 때문이죠? 죄송합니다. 미안해. 그래서 F2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F2가 아닌 거. F2가 가면 안 되는 곳은 얘하고 얘죠. 뭔가 대칭 느낌 나죠? 1 가면 안 되고 2도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요 가족과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가면 안 되는 놈들이 생기는 거예요. 오케이? 자, 좋습니다. 가족과 해석했고요. 그 다음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건 이제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함수의 개수를 구해야 되니까 이거 생각하면서 개수를 하나하나 한번 세봅시다. 알겠죠? 좋아요. 그거를 경우를 한번 나눠서 세봐야 되는데 쌤은요 얘를 기준으로 그냥 셌어요. F2가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은 가면 안 되니까
만약에 F2가 F-2가 마이너스 2가 0으로 갈 때, 1로 갈 때, 2로 갈 때 요거 우리 이제 경우를 나눠서 세 가지의 경우를 하나하나 세 보면 되는 거거든요. 한번 세어 봅시다. 첫 번째 F-2가 0으로 갈 때 생각해 봅시다. 여기 또 이제 조그맣게 마2, 마1, 0, 1, 2 마2, 마1, 0, 1, 2라고 할 수 있는데 F2가 0으로 간다는 거예요. F-2가. 그러면 이제 나머지 얘 4개의 원소는 과연 화살표를 어디로 쏠 수 있을까? 그걸 이제 나의 조건을 생각하면서 쏴줘야 된다는 거야. 감소함수가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F-2가 0이라는 게 가장 큰 함수값인 거예요. 그 감소함수인 거니까. 그러니까 얘가 가장 큰 놈이니까 우리 요 4개의 원소는요 중복을 허락해서 이 3가지로 우리가 쏴줘야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우리 3개의 수를 중복을 포함해서 중복을 허용해서 요 4개의 수를 골라준다. 4개가 가야 될 수를 골라주면 그냥 된다는 거죠. 이해돼? 3개의 수 중에서 4개를 골라달라. 3H4라고 하면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3H4 이 경우에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뭘까요? 안 되는 게 있어. 이렇게 가는 경우. F-1이 마이너스 2인 경우는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가면 안 되잖아. 그럼 원소가 포함이 안 되죠. 가족간의 만족을 못 하니까 이 경우를 우리가 빼줘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F-1이 마이너스 2로 가는 경우. 그 경우가 총 몇 가지일까? 한번 생각해보자.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로 가면 0, 1, 2는 싹 다 마이너스 2로 가야 됩니다. 감소 함수여야 되니까. 이해돼? 그럼 단 한 가지입니다. 단 한 가지. 빼기 1. 이게 뭐라고? F-1이 마이너스 2인 경우를 빼줬습니다. 오케이? 그럼 우리 6C4니까 6C2, 15 빼기 1에서 14라고 하면 되는 거죠. 첫 번째 경우 끝났습니다. 두 번째 경우. 왜 이렇게 쉽지? 30번 주제. 그죠? 근데 점점 갈수록 어려워져요. 자, 두 번째 경우 생각해보자. F-2가 1인 경우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마2, 마1, 0, 1, 2 마2, 마1, 0, 1, 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F-2가 1로 가는 경우 생각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 나머지 4개의 원소가 1보다 작거나 같은 요 4개의 수로 쏴주면 되는 거죠. 그럼 뭐야? 4H4야 일단. 4H4. 근데 여기에서도 뭐야? 가족간이 만족 안 되는 놈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걸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일단 첫 번째 그냥 바로 가자. 마이너스 1이 여기로 가면 안 되죠. 여기로 가는 경우는 이 4개가 여기로 싹 다 몰려야 되니까 또 마찬가지로 빼기 1이 된다 라고 할 수 있죠. 이해돼?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뭘까요? 파란색으로 할까? 요 2 있잖아. 2가 지금 어차피 2로 못 가잖아요. 지금 우린 1이 여기에서 골라줘야 되는데 2가 1로 가는 경우도 우리가 경우를 다 빼줘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2가 1로 가는 경우 이렇게. 그럼 이번에는 자 얘가 가면은 나머지 요 3개의 수가 어디로 싹 다 몰려야 될까? 1로 싹 다 몰려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감소함수. 근데 얘는 1로 싹 다 몰려야 되는 거니까 뭐 그냥
감소가 아니라 그냥 다 1인 상수함수가 되긴 하겠다. 근데 그거 또 이제 여기 등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경우도 여기 4H4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를 우리가 또 빼줘야 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4H4는 7C4 그쵸? 7C4 35 75 35 35 빼기 2니까 33이다 라고 하면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자리가 없네요? 요거 지우고 간단하게만 쓸게. 두 번째 경우 f-2가 1일 때는 아까 35 빼기 2라 해가지고 33이다 라고 했죠. 자, 세 번째 경우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여기에서 하나 빼줬고 여기에서 그 종류 두 가지를 뺀 거예요. 자, 세 번째 경우 생각해보자. 요게 조금 어려워요. f-2가 2로 갈 때 자, 마2, 마1, 0, 1, 2 마2, 마1, 0, 1, 2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f-2가 2로 간다 라고 했으니까 이제 4개의 원소가 요 4개로 갈 수 있는 거예요. 4개가 아니라 5개로 싹 다 갈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어디든 갈 수 있는 건데 근데 이것도 이제 또 생각해야 되는 거야. 일단은 전체의 경우에서는 OH4가 되는 거죠. 5개의 수에서 4개를 골라준다. 중복을 허용해서. 이게 되는데, 자, 하나하나씩 또 생각해보자. 지금 아까 마이너스 1이 여기 마이너스 2로 가는 경우 빼줘야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그게 포함이 될 거니까. 그 다음 또 1이 2로 가는 경우 요 1이요 2로 가는 경우 있잖아. 그쵸? 안 된다며. 안 되니까 빼줘야 되는 거죠. 그게 몇 가지일까요? 자, 파란색으로 해보자. F1이 2로 가는 경우 생각해봐. 그러면 2는 알아서 마1과 0이 알아서 1로 가는 거 아닌가? 잠깐만. 맞죠. 지금 마1과 0은요 2로 그냥 다 가야 되는 거지. 2로 싹 다 가야 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얘가 가장 이거니까 얘는 더 작은 놈들로 가야 되는데 F1이 2로 가면 요 사이에 낀 마1과 0은 2로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요 2는요 어디든 가도 되는 거야.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2는 어디든 가도 되잖아. 그쵸? 그러면 5가지인 겁니다. 2가 선택하는 경우 얘네들은 다 한 가지고 얘는 5가지가 되는 거야. 빼기 5가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건 이렇게 하면 되고 이거는 아까 F 마1이 마2인 경우 했고 얘는 F1이 2인 경우 지금 경우를 센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더 있습니다. 다른 색깔로 초록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2가 1로 가는 경우 한번 생각해보자. 2가 1로 가는 경우. 이해됐어요? 2가 1로 가면은 이 세 개는 어때요? 얘로 다 들어가야지. 2하고 1로. 요 사이에 껴있으니까 감소함수이려면 얘가 여기로 싹 다 몰려야 되는 거야. 그쵸? 그럼 뭐야? 2개의 수를 중복을 허용해서 3개를 골라줘야 된다. 2H3이라는 거야. 아무튼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이제 2가 2로 가는 경우 지금 마이너스 2가 2로 갔고 2가 2로 가는 경우야.
그럼 나머지 가운데는 다 2로 몰려야 되겠죠, 당연히. 아, 그래서 빼기 1, 한 가지다. 라고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잖아요. 여기, 요 놈하고요. 뭐라 해야 될까? 지금 요 놈과 요 놈이 겹치는 게 생겨요. 1에서 30번인 거야. 이것까지 없었으면은 뭐 30번 문제가 아니죠. 오히려 29번 정도의 문제라는 건데 여기 겹치는 게 있어요. 중복된 경우가 존재해요. 봐봐. 지금 초록색으로 여기 적어놔야겠다. F2가 1로 가는 경우였잖아. 그쵸? 근데 지금 이 경우랑 이 경우가 한꺼번에 나와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F1이 2로 가고 F2가 1로 가는 경우. 이해돼? 요 경우가 중복이 돼요. 요 5가지 중에 하나고요. 요 EH 3가지 중에 하나가 얘랑 얘 둘 다 이렇게 같이 쏘는 경우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F1이 2로 가고 F1이 2로 가고 요게 이렇게 가는 경우라고 하면 나머지 숫자는 2로 다 써야 되는 거죠. 2로 다 쓰는 경우니까 그거 한 가지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인 거예요. 자, 다시 F1이 2로 가고 요거인 경우 동시에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또 중복되는 경우가 얘인 거야, 얘. 이거 안 적어놨네? 요 놈은 우리가 F2가 2로 가는 경우잖아. 근데 F1이 2로 가고 F2가 2로 가는 경우도 또 중복이 되겠죠. 그게 다 각각 한 가지일 겁니다. 얘네들이 동시에 가면은 나머지 애들도 똑같은 2로 싹 다 써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얘도 2로 싹 다 써야 되는 거지. 근데 그게 하나하나가 다 중복이 돼 있어요. 이해됐어? 그래서 지금 중복돼서 이 전체의 경우에 뺐으니까 다시 더해줘야 되는 거야. 한 번씩. 이 경우랑 이 경우를 다시 또 한 번 이렇게 더해줘야 된다. 요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거 신경 쓰지 않고 문제를 푼 친구들은 아마 이 차이로 다 틀렸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해주면 5H4는 계산해보세요. 70 나옵니다. 70. 70 나오고, 자, 마지막 결론. 여기에다 적을게요. 9란다. 70 빼기 나머지. 얘네 다 계산하면 9가 되거든요. 그래서 61이 정답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잖아. 지금 미안해. 이 61이 요 세 번째 경우에 이러다가 많이 틀리죠, 사람들도. 이 세 번째 경우에 61인 거잖아. 자, 61 더하기 33 더하기 14를 다 해야죠. 큰일 날 뻔했네요. 큰일 날 뻔했어. 그래서 다시 얘는 여기에다 적어주자. 요 경우는 70 빼기 9니까 61입니다. 그러므로 61 더하기 33 더하기 14를 한 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61 더하기 그러면 47이네. 108! 정답은 108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일단은 육목 대비 시험 해설 마치겠습니다.